38번 그러면 this temperature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이다. 별의 표면 이 별의 안에 그 내부의 그게 아니라 별의 표면이다. 즉 별의 부분이다. 이건 동격이야. 어떤 부분이냐? is emitting the light. 빛을 방출하는. 다시 어떤 빛이냐? 보여질 수 있는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입니다. 그럼 뭐 주어진 문장은 이 온도라고 했으니까 이 온도를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오겠지. 다시 한번 이 온도는 빛의 표면이고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이다. 선배나 소민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발생한다. 충분히 눈에 띄게 빛난다면? 일단 물체가 뜨겁다면 그리고 항상 형용사 enough to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하다. 그러면 to glow 빛나다. 그것도 눈에 띄게 빛날 만큼 충분히 뜨겁다면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지. 이게 보면 물론 대부분 알지. 대부분 알겠지. 피부로 만져보면 알겠지. 근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르지. 예를 들어 이 화면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지. 이렇게 대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미지근하거나 그러진 않아. 이거는 보면 모니터 얘도 별로 뭐 특별한 그게 없네. 특별한. 가끔 만져보면 이렇게 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열받으면 약간 좀 미지근한 온도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지. 근데 눈으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뜨겁다, 차갑다 알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어떤 한 물체가 눈에 띄게 빛나고 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을 발산하고 있어. 그러면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뭐뭐 같은 metal poker 금속 부직갱이가 뭐야? 너 이제 부직갱이를 모르는 세대가 됐구나. 진짜. 이런 거. 그 아궁이 알지? 아궁이에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난방할 때 아궁이 속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무 같은 걸 넣으면 그 안에 이제 그 나무들을 이렇게 좀 옮기기도 해야 되고 거기다 안에 다 타고 나면 나무 조각 숯이 돼버린 그런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기도 하고 하는 거. 요런 거 또는 이거 뭐 나무로 된 부직갱이고 요거는 이제 금속으로 된 부직갱이겠지. 금속으로 된 여기 있네. 이게 아궁이 이런 거 있으면 아궁이야 불 있나? 아궁이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넣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 시골의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했지. 보면
이게 바로 부직갱이야.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면 사전에는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 이렇게 불을 해치거나 불을 끌어내거나 불을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이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그러면 금속 부직갱이처럼 어떤 부직갱이 불에서 남겨 불 속에 남겨진 수동 그 금속 부직갱이를 불 속에 좀 오래 두면 그 끝에 있는 부분이 빨갛게 되잖아. 그 쇠꼬챙이가 달궈지면 빨간색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끝에가 굉장히 뜨겁구나. 그래서 왜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 고문할 때 막 그걸로 이렇게 막 하잖아.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를 보면 오 쟤는 겁나 뜨겁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다음 봉.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그것의 온도와 관련돼 있다. 그 빛나는 물체, 빛을 내는 그런 물체의 색깔은 그 물체의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물체는 첫 번째 빨간색,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아니면 뭐 상승할 때 해도 되고 아니면 점점점 온도가 이렇게 50도, 80도, 100도, 150도, 200도 이렇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물체는 먼저 일단 빨간색이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러면 오렌지색이 되고 약간 주황색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동격이야. 가장 뜨거운 색인 하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뭔가 이렇게 타거나 그럴 때 빨간색, 더 뜨거우면 주황색, 그러다가 더 뜨거우면 여기 안 나오지만 더 뜨거우면 파란색. 그래서 가스불은 파랗지. 집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보면 불꽃이 파랄 거야. 이렇게. 그게 장작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야.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다가 더 뜨거우면 하얀색이 된대. 정말로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면 하얀색이 된대. 하얀색이. 다음. 이거 뭐 이것도 먼저 해. 일단 빛나는 물체의 온도와 색깔 사이의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지금 빛을 내고 있는 물체의 온도와 색깔의 관계는 이게 천문학자에게 유용합니다. 왜 유용하냐가 그 설명이 뒤에 나오겠지. 다음. 별의 색깔은 그들의 온도와 관련돼 있다. 별의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대. 별의 색깔. 그러니까 별도 다 색이 좀 다른가 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거 같은데 그 별도 다 색깔이 다른가 봐. 별의 색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그럼 만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별보다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별이 더 뜨거운 거지. 그리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별은 더 뜨거운 거지. 뭐 이렇게 대충 추측할 수가 있겠지. 이 보면. 그리고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그 별까지의 큰 거리,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의 온도를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측정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cannot travel, cannot measure야.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색깔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색깔. 그리고 이 의존한다는 이 색깔은, 이 온도는 바로 별의 표면이다. 별의 표면. 즉 뭐냐? 그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 그것이다. 그 별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래? 무슨 뭐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표면 온도 이거이다. 다음.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높은 온도이다. 당연하겠지. 보면 지구도 오잖아. 지구도 저 내핵 이런 데 가면 온도가 훨씬 높겠지.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높은 온도이다. 하지만 그 별의 색으로 얻어질 수 있는 얻어진 정보는 아직 여전히 유용한. 이거 주, 분, 동이야. 213. 별의 색으로부터 획득된 정보. 정보는 획득 당하는 거니까 저기 PP 수동. 별의 색깔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여전히 유용합니다. 여기도 대충 여기 그 온도, 색깔의 온도의 단위가 K래, K. 이 K가 켈빈의 그거야. 이 보면 예를 들어서 촛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지. 1900K. 조금 더 올라가면 백열 전구 있지.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백열 전구. 그게 2300K. 그보다 더 높고 형광등이 3500, 4500K. 그렇게. 그래서 점점 올라가지. 그래서 아까 그랬지. 맨 처음이 빨간색. 그 다음에 점점 오렌지, 주황색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얀색 되고 점점 더 올라가면 보면 전기 용접하는 거, 그런 불빛은 가장 높은 온도 뭐 이렇게 되나봐.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서 직접 그 별의 온도를 잴 수는 없잖아. 엄청난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온도는 빛나는 물체의 색과 관련이 있는, 이것이 천문학자가 별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다음 40번일 거야. 맞지? 40번, 41번. 오케이. 41번은 이미 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쉬워. 이걸 먼저 보면 쉬워. 과학자들과 달리.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야. skeptical. skeptical 뜻은 회의적인, 의심하는. 그러니까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한 과학자. 그치? 과학자는 뭔가 의심을 해야지. 이건 왜 그럴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저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정말 저 진실일까? 이런 의심이나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학자한테는 고지고대로 다 믿어. 그냥 100%? 그럴 순 없잖아. 그거와 달리 스포츠 심리학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성공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불확실성의 느낌을
제거해야 한다고 스포츠 심리학은 말한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좀 열세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불리하고, 좀 저 팀보다 좀 실력이 좀 부족하고, 이래도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진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대반전,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로 독일도 이기고, 뭐 그러잖아. 월드컵 4강도 가고, 뭐 그랬잖아. 보면. 바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심리의 차이지. 과학자들은 철저히 의심을 해야지.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과학자의 업무야. 업무이자 어찌 보면 의무야. 의무. 하지만 운동선수한테 의심은 독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마 예선 탈락할 것 같은데. 나는 아마 1점도 못 낼지도 몰라. 이거는 운동선수에게는 독이다. 그래서 발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남 전문가가 분명히 이 팀이 이길 거다, 이 팀은 질 거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거 능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이거를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개무시해야 된다. 그냥. 그럼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진다. 첫 문장. 심리학 프레임은 큰 아이러니. 이제 심리학은 참 이렇게 독해하다 보면 종류가 진짜 많아. 진짜.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소하고 애들하고 한 거, 거기에는 그게 나와. 긍정심리학도 나왔어. 긍정심리학. 그런 것도 나오고, 여기는 스포츠 심리, 소비자 심리, 아동 심리, 이 종류가 겁나 많지. 그 중에 퍼포먼스 심리학이야. 퍼포먼스.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 실전에서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 선수, 그리고 학생, 그런 게 있고, 실전에 약한. 그 수업 시간에는 잘하다가 시험만 보러 가면 이상한. 나도 가르치지만 그런 친구 있어. 보면 생각보다 얘는 평소에 하는 거 비해서 점수가 괜찮네, 이런 친구가 있고, 아니 수업할 때는 정말 진짜 수업할 때는 여포야. 막 대답 잘하고 내가 물어보면 문제 잘 풀고 막 이랬다가 막상 시험만 가면 죽 쓰고 오는. 물론 죽 쓴다는 게 망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의 평소의 실력만큼 발휘를 못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왜 그럴까? 그런 게 혹시 그 학생의 심리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면 운동선수도 그렇잖아. 선수도 보면 진짜 태극마크 달고 진짜 올림픽 나가봐라. 얼마나 떨리겠냐. 거기에 엄청난 관중과 카메라와 막 그런 거 하면,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무슨 그 경연대회에 나가는 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앞에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막 심사위원들이 딱 앉아있고 막 그러면 그 자기의 본래 퍼포먼스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아마 퍼포먼스 심리학 같아.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자, 그런데 그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뭔가 되게 아이러니해. 이 커다란 아이러니는 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르친다는 거다. 각각의 스포츠맨에게 믿으라고.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이건 뭐야? As far as he is able.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 네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왜 그 코치들도 그런 말 하잖아. 야, 할 수 있다고 해. 넌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네가 해낼 거라고 봐. 이런 거 하잖아. 어느 코치가 야, 넌 안 될 걸. 진짜. 에이, 그냥 나가서 그냥 몸만 풀다 와.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너 해도 안 되잖아. 알지? 너 알잖아, 솔직히. 모르냐? 나도 알아. 또 그렇지. 네가 밀리잖아 지금. 되게
알겠어. 근데 야, 대충 하다 와. 어느 코치가 그런 말을 하냐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보면. 아니 객관적으로는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다음 또 그 어느 누구도 그거는 누구도 그의 내적 회의에 빠지지 아무도 그의 내적 회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회의에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경기를 해. 이 사람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넌 내 상대가 아니야. 이쪽도 나는 분명히 오늘 승리하고 집으로 갈 거야. 둘이 싸워. 그럼 뭐야? 근데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 누군가는 기분 좋게 가지만 누군가는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집으로 가겠지. 근데 둘 다 이긴다고 믿어.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야. 이게 둘 다 난 할 수 있어. 난 반드시 승리해. 하지만 둘 다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잖아.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단 말이야. 이게. 하지만 단지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스포츠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과학자와 운동선수와의 차이를 지금부터가 이제 바로 이거야. 이 글의 제목은 과학자와 운동선수의 차이야.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과학자와 운동선수가 가지는 어떤 심리의 차이 이거야. 보자. 어떻게 다르냐? 처음 의심은 과학자의 주된 업무이다. 업무이다. 그다음 진보는 진거에 집중함으로써 만들어진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진다. 어떤 증거?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학에 중요한 건 이론보다 실험이고 검증이잖아. 그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하는 거야.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말했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증거에 집중하는 거야. 증거. 객관적인 데이터. 그런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뭐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그 증거에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처음에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검증을 하고 어떤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증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이론을 좀 더 나은 이론으로 개선하고 이러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인 증거에 이 의심, 이 회의 이것이 과학의 발전의 rocket fuel 로켓 연료이다. 로켓 연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야? 이 의심이 과학의 발전의 로켓 연료래. 그럼 결국은 의심이 과학의 발전의 추진 연료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게 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바로 의심이다. 그러니까 의심은
의심은 과학자의 주된 업무이다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는 당연히 이제 스포츠 선수한테 의심은 뭐냐.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이다. 그다음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그치. 아까 과학자는 증거에 집중해야 과학이 발전하는데 스포츠에서 발전은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 그것은 사고방식을 만드는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 스포츠에서 발전은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사고방식? 걱정과 의심과 불확실성의 원래 이 단어가 뭐냐? 인면. 뭐라고? 무적? 무적이 뭐야? 죽지 않는 원래 이게 면역성이 있는, 그래서 에이즈이지, 에이즈 질병, 이 에이즈 이게 보통 후천성 면역 결핍증 하잖아. 이게 acquired immune이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면역성이 있다는 건 어떤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 그 병균이 몸에 침투해도 그 병이 걸리지 않는 거잖아. 그게 면역성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질병 얘기는 아니니까 어떤 안 좋은 어떤 평가나 그런 거 어떤 불리한 증거나 이런 게 나와도 그런 거에 대한 면역성이 있는 거지. 즉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다시 하면 그런 사고방식, 네가 아무리 월드 클래스야, 네가 진짜 뭐 연봉이 수백억짜리 대선수야, 뭐 그래도 난 너를 오늘 이길 수 있을 거야. 난 철저히 준비했어. 바로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고방식,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스포츠에서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just to reiterate, 그냥 단지 되풀이해라. 다음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 이것은 미친 거와 다름없다. 그치. 이성적인 거나 합리적인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이것은 미친 것보다 더 적은 게 없어. 그러니까 미친 것보다 더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게 결국 미친 거나 다름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3대 0으로 이긴다. 뭐 이런 거 이성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미친 거나 다름없다. 보면. 근데 그런 게 벌어지잖아. 지난 월드컵에서도 우리는 거의 떨어질 줄 알았잖아. 처음에 누구야? 처음에 우루과이였나? 우루과이한테 비겼지 그때. 비겨고. 그리고 가나한테 졌지. 졌나? 졌지. 3대 2인가로 졌잖아 그때. 졌잖아. 원래 우리의 전략은 뭐였냐? 원래 우리의 전략은 우루과이 비기고 가나를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이 포르투갈이지. 포르투갈은 뭐 좀 지든 뭐든 한다. 뭐 이래서 이제 올라간다. 원래 그거였잖아. 원래 우리의 전략은. 근데 뭐 이게 되냐? 스포츠가 그렇게 각본대로 뭐 생각대로 다 되면 그게 스포츠냐? 그게 보면 오히려 가나한테 졌지만 포르투갈 극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지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있진 않지. 하지만 분명히 벌어지지 보면. 이성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보면. 다음
왜 운동선수는 그 자신 그 자신을 확신시키다야 이거. 확신하다 아니야. 확신시키다야. 시키다. 납득시키다. 왜 운동선수는 그 자신을 확신시켜야 하는가? 뭐를? 그가 이길 거라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can do it. 왜 계속 그렇게 확신시켜야 하는가?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 때도 불구하고. 뭘? 모든 가능성은 그가 질 것이요. 그래, 그가 패배할 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뭐 5%? 질 확률이 95%? 본인도 알아. 왜 모르겠냐? 본인도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왜 모르겠어? 내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도 왜 자신에게 난 이길 거야를 왜 확신시켜야 하는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 동어. 왜냐? 이기기 위하여. 여기서 원은 그냥 사람이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선수는 must proportion one's belief.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의 믿음을 반드시 할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어젠가 소민 네가 할 때 했지. Not A but B. 그래,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에게 자신의 믿음을 할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A가 아니라 B에게. 뭐가 아니라? 증거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할당. 이거 할당한다는 말이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에 자신의 믿음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배정하고 할당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그쪽에다가 할당시켜 버리면 경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지. 아, 나 오늘 안 될 건데. 망신당할 건데. 이렇게 벌써 주눅이 들면 그나마 있는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는 증거가 아니라 뭐에게? Whatever the mind can usually get away with. 그 마음이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뭐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쓸모있게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게 자신의 믿음을 할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회의적인 의심을 가지는 skeptical, 그게 과학의 발전에는 필요해. 의심이. 그것과 다르게 스포츠 심리는 말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선수는 제거해야 한다고, 없애야 한다고. 어떤 불확실성, 그들이 승리할지 안 할지에 관한 그 불확실성의 감정, 느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학자는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 하지만 선수에게 의심은 독이다. 이게 이 글의 요지다.